사건 번호가 2022 타경 567899고요. 권리 분석을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멤버 가입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예요. 아파트고 4층입니다. 4층 확인하시고 면적은 전용 면적이 25.71평이니까 30평대 아파트고요. 매각 물건 건물 전부, 토지 전부니까 낙찰 받으면 온전하게 취득하는 거고요. 작년 8월 달에 사건 접수됐고 작년 거네요. 그리고 왜냐면 올해는 지금은 이제 올해 사건 접수된 게 6개월이 지났으니까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10월 달이잖아요. 보통 경매 접수되면은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첫 매각 기일까지 좀 된 거죠. 좀 됐으니까 여기 아래 보면 변경하면 됐죠. 변경돼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린 거고 소유자는 이땡땡, 채무자 이땡땡 같은 분이죠. 채권자는 임땡땡 개인이시네. 개인의 강제경매, 경매 구분에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가 있죠. 우리가 맨날 보던 거. 임의경매가 대부분이고, 왜냐면 집 살 때 담보대출 받았으니까, 담보대출 받은 거는 임의경매라고 보시면 되고, 강제경매는 뭐 임차인이나 아니면 다른, 담보 없이 채권 채무 관계 있는 거죠. 개인의 강제경매, 임차인이거나 아니면 따로 가압류 걸었거나 아니면 따로 이제 돈 빌려준 거, 담보 안 잡고, 그런 상황이고 감정가는 4억 2,900. 작년 감정가니까 조금 높겠죠. 높은 감이 있을 테고 작년에는 아직 상승기였으니까 작년 가을부터 약간 이제 하락 접어들었으니까 사건 접수한 이때쯤에 저기죠. 감정평가를 한 거죠. 시세라고 보면 되죠. 작년 시세가 4억대. 최저가는 한 번 유찰돼서 3억대예요. 한 번 유찰됐는데 갖고 왔는데 이런 상태가 기본 정보고, 그리고 이해라님이 감사합니다. 3만원 싸주셨네요. 후원이죠. 저희 공주님 후원해주셨고 감사합니다. 항상 방송한다고 뭐라 했었는데 요새는 좀 뭐라 안 하죠. 초창기에는 뭐하러 하냐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계속 해보자 하고 있죠. 항상 미안하죠. 그래서 저녁에 같이 놀아야 되는데 여튼 이런 기본 사항이 있고 여기 또 다 보셔야 돼요. 일단은 저는 그냥 넘기는데 아파트에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뭐 토지 같은 경우는 이거 잘 봐야겠죠.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만약에 꼬마 빌딩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건물 내역 또 잘 봐야 되고요. 근데 아파트라서 보통 넘기고 이 보존 등기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서 볼 때 보존 등기 보니까 좀 넘기는 편이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찾아야 되는데 등기부에서 보면 되죠. 등기사항에서 인수하는 게 있냐, 낙찰 받았을 때 그걸 보는 거고, 점유자의 권리를 우리가 인수하냐 이걸 기본적으로 보는 거죠. 이 두 가지 보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 근데 제가 가져오는 물건들은 대부분 그 두 개 확인하면은 뭐 인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등기부부터.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전세권도 될 수가 있고 경매 기입 등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중 날짜가 제일 빠른 거예요. 이 등기 사항에서 보시면은 가장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건 근저당, 가압류, 강제 경매 기입 등기가 있는데 이 중에 날짜가 제일 빠른 게 맨 위에 거죠. 날짜가 제일 빠른 거. 소유자님이 집 사실 때 같은 날짜니까 근저당 설정 날짜랑 담보대출 받은 거죠. 제 생일 때 받으셨네요. 제 생일 때 받은 거고, 안양농협에서 채권 최고액 1억 8천이니까 원금은 더 낮겠죠. 채권 최고액인 거고, 그 후에 19년도에 가압류 들어왔어요. 요건 담보로 한 게 아니고 가압류란 거는 보존 조치죠. 보존 조치. 일단 돈을 이렇게 4억을 뭐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이 채무자의 재산에다가 급하게 가압류를 한 거죠. 가압류 신청을 한 거예요. 신속하게. 채무자 모르게. 그래서 가압류 신청하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면은 등기가 되죠. 채권자의 말만 듣고 하는 거라서, 담보 제공도 해야 되긴 하지만은, 뭐 보증보험 끊어서 많이 하죠. 그런 가압류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잠시만요. 그리고 개인이 가압류를 했고, 강제 경매를 한 거고요. 자, 요런 사항이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근데 말소 기준 권리가 맨 위에 거니까 낙찰받은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다 소멸하는 거고요. 인수하는 게 없어요. 인수하는 게 없고,
쭉 보시면은 점유자를 볼게요. 점유자를 보시면은 점유자가 계신데 전입일자가 18년도 4월 달이에요. 18년도 4월 달이고, 그리고 점유자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으니까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 없으니까 인도명령 대상이에요. 근데 이 점유자가 임차인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임차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분이 지금 배당 요구도 안 했고, 그리고 여기 지금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으니까 전세 임차인도 아닐 테고, 이분이 누군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습니다. 인도명령 신청하면 되죠. 한번 볼까요? 그래도 현황조사서 보면은 작년에 법원에서 조사 나갔고 채무자 점유하고 있네요. 그리고 임차인도 별도로 점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점유자인데 법원에서는 임차인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점유를 하고 있고, 동거인이네요. 동거인이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이제 동거인이에요. 임차인은 아닌 거죠, 사실은. 친인척이라서 임차인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매각 물권 명세서를 보면은 이렇게 맨 위에 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 그 임차인이라고 추정돼 있지만은 사실은 채무자님의 처형의 남편이시죠. 예, 친척입니다. 친척이셔가지고 뭐 임차인은 아닐 것 같고 특별한 게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한번 위치를 볼게요. 위치 보면 이상원님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상원씨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입니다. 여기고 한번 다우지도 볼까요? 다우지도 보면 개발 정보도 보고, 고기천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켰더니만요. 자, 다우지도는 우리 개발 정보로 보려고 많이 보는데, 여기가 지금 경기도 광주예요. 경기도 광주에서 경기 광주역이 생겼죠. 살짝 위쪽. 이 경환동이 원래는 광주 시내고, 위쪽에서 살짝 아래쪽에 있는, 근데 맞은편에 쌍용지구 도시개발구역이네요. 도시개발 되나봐요. 그러면은 약간 좀 더 좋아지겠죠. 이 동네가 좋아질 테고, 여기까지도 사실 엄청 멀진 않고 버스가 다닐 것 같은데 엄청 멀지 않고, 자주 해서 좀 아실 텐데, 요 아래쪽은 이제 태전동이고, 태전동 옆 아래는 고산지구 개발하고 있고, 쭉쭉 가면은 이제 추자리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쭉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도 이 역 생기면서 역세권 개발이 되고 있고, 이 지하철 따라서 뭐 곤지암 역세권 개발, 이거 좀 많이 보라고 했죠. 이천 도시개발, 그런 여주 도시개발, 계속 지하철을 따라서 도시개발을 하고 있어요.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쌍용동 앞에도 호재가 있구나. 호재가 있고, 한번 거리뷰 잠깐 볼게요. 거리뷰 보면은 하늘 좋네. 요 맞은편이 도시개발 구역이란 거예요. 뭐 당장 되진 않겠지만은 진행 예정지로 돼 있는 거고, 임장 갔을 때도 같이 알아보면 좋겠다. 임장 갔을 때 여기가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알아보시면 좋고, 요겁니다. 요거 서희 스타일스 요거고, 앞에 도로가 좀 크게 있는데 여기는 쭉 가면은 이제 곤지암 쪽 가는 거고, 반대편 가면은 경기 광주역 가는 쪽 해서 약간, 저 자주 가봤는데 여기는 좀 약간 시골틱 하면서 뭔가 개발도 하고 있고, 요런 약간 여력이 있는 이런 동네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이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니까 쭉 타고 들어가면 입구가 이렇습니다. 입구가 있고, 요 앞에는 상가가 있었고요. 깔끔하네요, 아파트. 맞은편은 이제 빌라 단지로 되어 있고, 단지가 되어 있고,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은 사진상으로 엄청 깨끗하네. 깨끗하고, 여긴 차가 못 다니게 되어 있고요. 학교는 있나? 학교는 요 아래 초등학교 있네요. 길 건너편이다. 근데 그리고 여기 이제 광주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가 크게 있어요. 크게 있고 점점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울지도 보시면은 도시개발, 이 아파트를 이제 그 기점으로 해서 쭉 도시개발되고, 지하철역은 그렇게 멀지 않고, 경기 광주역 뭐 저기 판교 지나서 판교까지 가는 거죠. 판교까지 금방 가요. 가기는 요런 위치에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과연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볼게요. 시세가 얼마인지 보면 우리 물건은 전용 면적이 84.99고요. 84.99. 그럼 84.99 찾아야겠죠? 바로 앞에 있네. 84.99. 동을 보자. 비슷하니까 105동. 105동이면은 면적이 뭐가 있을까? 109. 요거네. 요거. 33평형이고 자, 화장실 2개, 현관 들어오면 화장실 2개 있고 방 3개짜리. 거실이랑 주방이랑 일자로 되어 있으면은 좀 공간 활용이 좋으니까 좀 넓어 보일 것 같아요. 넓어 보일 것 같고, 이렇게 방금 로드뷰에 봤던 이런 아파트죠. 겉으로 보긴 깔끔한데 지하 주차장도 있고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세대수는 작죠. 198세대. 최미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198세대 어떨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실거래가를 볼게요. 실거래가를 보면은 3억 6천? 저층은 3억 정도에 거래가 됐고, 요건 실거래가고, 요건 실거래가죠. 실거래가고, 요 옆에, 요쪽에 있는 거는 호가.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금액. 지금, 여기 사시는 분들이 팔고 싶은 팔고 싶은 금액은 4억 2천, 3억 9천. 8층이 3억 9천, 4억 2천, 3억 7천, 3억 6천, 4층. 우리 3억 6천을 봐야겠네. 근데 내부 사진 잠깐 볼까요? 올리신 분이 계시니까. 시스템 에어컨은 없죠. 이 구조인데, 그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은 없고, 샤시는 나쁘지 않은 거 쓴 것 같죠. 손잡이 보니까. 그리고, 주방. 사진은 좀 좁게 찍으셨다. 좁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벽걸이 TV 있고, 복도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복도는 되어 있고, 화장실, 방. 화장실도 평범하고요. 여기가 파우더룸인데 평범하고, 좀 평범하네요. 서희 스타일리스. 주방은 이렇게, 요새는 주방 사실 디귿자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2010년도였나요? 이게 좀 돼가지고 디귿자는 아니고, 이렇게 니은자 정도 돼 있고, 평범한 아파트네요. 내부가 엄청 잘 돼 있는 거 아니고, 13년도에 보존 등기 된 거고, 세대수가 작습니다. 근데 3억 6천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넣어보면 입찰가가 과연 어떻게 될까 보시면, 요거는 이제 입찰가 산정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감정가를 집어넣고 입찰하고 싶은 금액 집어넣고, 그리고 양도가액 현재 실거래가 시세 한 3억 6천 정도에 거래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요. 올해 사례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있어요.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팔렸는데 지금 3억 6천이 최저 호가니까 3억 6천에는 팔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감정가가 4억 2,900인데 최저가 3억이네요. 와, 참 애매하다. 3억 1천 정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이게 근데 임장 가셔가지고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임장 가셔가지고 실제 지금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요 정도에 팔 수 있나 3억 6천에 확인해 보셔야 되고, 팔 수 있다고 하면은 5천만 원만 싸게 살래 이렇게 되면은 3억 1천만 원 선에 적으면 돼요. 적고 한 대출은 지금 70% 정도 나오니까 70% 받으면은 한 달 월 이자가 한 90만 원 나가고, 취등록세 나가고, 법무비용도 나가고요. 명도비용 100만 원 잡았는데 이거 대략적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사실 뭐 미납관리비랑 입지 청소 비용이랑 뭐 복비 같은 거 넣어야 되는데 저는 공단을 비워뒀죠. 한번 해보시라고요. 대략 1억 정도가 필요해요. 1억 정도가 현금 1억 정도 들고 있어야 되고, 낙찰을 만약에 받으셔가지고 3억 전에 팔면은 5천만 원 남죠. 5천만 원이 남는데 여기서 세금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무주택자가 집이 없는 분이 받으시면은 2년 동안 뭐 보유하셨다가,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보유하셨다가 팔면은 5천만 원 그대로 다 가져가시는 거고, 세금 안 내니까 양도세 비과세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집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 내야겠죠. 양도세 절세하려면은 그래서 요새 매매사업자를 많이 내는 거죠. 매매사업자가 대출이 되니까 이제 매매사업자 내셔가지고 팔면 5천만 원 정도 남는,
이런 사건이에요. 그 매매 사업자는 종소세 내야 되죠.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고, 개인은 양도세를 내는 거고, 법인은 법인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근데, 잠깐 정리하기 전에 전세 볼까? 전세는, 2억 5천? 2억 5천 정도가 되고, 요건 좀 특이한 거죠, 지금. 9천은 특이한 거고, 아마도 선순위가 있는데 계약된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선순위 만약 대출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9천만 원에 싸게 들어간 걸 수도 있고, 근데 2억 5천 정도면은 좀 돈이 묶이죠. 우리 3억 1천에 받으면 6천만 원 묶입니다. 월세는 2천에 130? 월세? 잠깐 월세 볼까? 2천에 130? 월세. 와, 월세는 아예 매물이 없네. 2천에 130 정도면은 우리가 1억 들어가는데 2천만 원 회수되고 8천만 원 묶이지만은 월세 받으면 이자는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맞죠. 8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130 받아가지고 뭐 이자 내고 한 40만 원 남는다. 8천에 40이면 좀 수익률이 엄청 좋은 거 아니니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경기 광주 그 쌍용동에 있는 서해스타일스고 4층이에요. 4층이고 뭐 권리상에 인수하는 거 없고요. 점유자도 그냥 명도하시면 되고 소유자 명도하시면 돼요. 소유자랑 동거인 명도하시면 되고 감정가 4억 2,900 나왔는데 이건 고점일 때 좀 금액이고 지금은 한 3억 6천 정도의 실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3억 1천 정도에 받으면 5천만 원 싸게 사는 거죠. 5천만 원 싸게 사가지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2년 사셨다가 뭐 파셔도 되고 그리고 5천만 원 이득 보시는 거고 만약에 올랐어 4억까지 그 맞은편에 도시개발하고 있잖아요. 보신 거 도시개발해서 한 4억 정도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9천만 원 버는 거죠. 그거는 뭐 장담할 수 없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입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가시기 좀 임장을 가보셔야 되는데 가시기 힘들다 그러면은 건호쌤의 임장 동행, 경매 동행을 신청해 주시면 같이 가드립니다. 오늘도 갔다 왔어요. 상가 갔다 왔는데 전직 족폭분을 만나가지고 와 얘기를 참 많이 하고 갔습니다. 약간 액션씬이 나올 뻔했는데 예 그랬어요. 나중에 부토피아 채널에 영상 올라갈 거예요. 자 다음 사건 볼게요.